여러분은 어린 시절 어디서 놀았습니까? 흙바닥에 금을 긋고 사방치기를 하거나 골목 모퉁이에서 숨바꼭질을 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골목을 누비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집으로 뛰어들어가던 그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골목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골목에서 끌어낸 겁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오늘도 학원버스에 올라가야 합니다. 학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수학학원, 영어학원, 논술학원, 피아노 학원까지 쉼없이 이어지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녁 발시 9시가 돼서야 집에 돌아온 아이는 이제 숙제까지 해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밖에 나가 놀라고 말할 틈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이미 2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학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전체 초등학생의 절반을 넘습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은 하루 평균 29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9분입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 골목에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골목이 왜 지금은 없어졌을까요? 재개발이 골목을 밀어버렸고 아파트 단지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는 있지만 아이들은 그곳에 나오지 못합니다. 학원 시간표가 놀이 시간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면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든 이 구조 안에서 아이들은 집 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 발견한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갈 곳도 없고 만날 친구도 없고 빈 골목도 없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은 세상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맨날 핸드폰만 보냐고, 밖에 나가서 좀 놀지 그러냐고. 이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혼자 골목에 내보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왜 밖에 안 나가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일정을 아이에게 채워 넣으면서 동시에 왜 친구랑 안 노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에게서 골목을 빼앗았습니까? 골목 문화가 살아있던 시절 아이들은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웠습니다. 규칙을 만들고 다투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움의 공간을 어른들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물론 재개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에 대한 공포가 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혼자 골목에 내보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어린이 범죄 뉴스가 반복되고 미세먼지 정보가 울리고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면서 밖은 위험한 곳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공포가 아이들의 삶 전체를 설계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의 삶이 어른의 불안을 위한 통제 시스템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처음 쥐어준 것도 어른들입니다. 아이가 학원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안전을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쥐어줬습니다. 학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지 말라고 스마트폰을 쥐어줬습니다. 맞벌이로 집에 혼자 있을 때 무료하지 말라고 스마트폰을 쥐어줬습니다. 어른들이 직접 그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이제 와서 핸드폰만 본다고 타박하는 겁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헤이트는 저서 불안 세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놀이 기반 아동기를 대체하면서 지금 세대 아이들은 전례 없는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고. 실제로 국내 청소년 정신건강 통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소년 우울증 진단 건수는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원인 중 하나로 놀이 박탈과 스마트폰 과몰입을 지목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이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설계한 구조가 아이들을 이 자리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핸드폰 없애면 애가 공부하겠지 하는 생각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아이에게 진짜 대안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고 함께 어울릴 또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며 학원 일정을 비울 수 있는 사회적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에서는 방과 후 무조건 학원 대신 놀이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골목을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시간을 돌려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핸드폰만 본다는 말 대신 함께 나가서 놀자는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